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벼락치기 특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좀 어렵죠.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과목, 그 안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운영체제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체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이렇게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I/O 장치나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이 I/O 관리나 파일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나 이 메모리 관리하는 게 사실 운영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도 핵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심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쓰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땅콩 같은 이 씨앗 같은 거를 커널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그대로 커널이라고 쓰고요. 이거를 보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나 머리 복잡해. 그래서 이 전체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알맹이에다가 뭐를 씌우냐면 껍데기를 씌웁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는 뭐예요? 쉘이죠. 그래서 얘를 쉘이라고 불러서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걸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쉘을 일명 뭐라고 불러요?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쉘과 커널로 정리해 볼게요. 쉘은 껍데기고요. 커널은 알맹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건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 껍데기만 있으니까 우리가 안에 그 포장된 걸 보니까 안에 그 피곤함을 안 보니까 좋겠죠. 그래서 가끔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시험이 만약에 너무 닥치셨으면 굳이 세세하게 안 보셔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커널은 OS의 핵심으로 하드웨어 제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열매의 알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아주 변주돼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운영체제에서 커널의 기능이 아닌 것은, 커널은 뭐예요? 알맹이니까 할 일을, 중요한 일을 다 하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곤하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씌워준 게 쉘이었죠. 자, 그래서 다 아닌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건 누가 해요? 쉘이 껍데기가 한다 그랬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는 운영체제 전반에 거쳐서 이거 풀어주는 아주 변주돼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념 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시면요.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게 나와도 다 이제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짧지만 프로세스가 뭔지부터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바탕화면에 있어요. 뭐 핸드폰이나 윈도우나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과제를 하려고 워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워드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램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워드가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더블 클릭했어요. 지금 디스크에 있죠? 더블 클릭하면 자, 얘가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워드라는 프로그램에다가 프로세스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PCB가 필요해요. 프로세스 제어 블럭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고요. 프로그램에 PCB를 붙인 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지금 과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저장하고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세스에서 PCB가 없어지고 다시 PCB가 없어진 거를 다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PCB가 뭔지는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더블 클릭을 시켜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에 내가 실행시킨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워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음악도 유튜브도 듣고 뭐 SNS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죠. 지금 운영체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의 고민은 프로세스를 하나만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임계 영역 끝까지 데드락까지 교착 상태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다 멀티 프로세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램에 여러 개 지금 프로세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또 이렇게 여러 개 스레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 그림에는 3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요, 몇천 개 단위예요. 자, 궁금하시면 컨트롤 알트 델 누르셔서 작업 관리자 보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수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라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세스와 thread 개념을 잠깐만 정리해 가볼게요.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프로세스 안에 이렇게 thread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그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 이제 스택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된다고 말씀드리죠. 힙은 우리가 객체하고 배열 같은 거 할 때 힙이라는 공간에 생기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스택도 있고 힙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코드도 있고 그런데 자, 이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thread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thread가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에서 요 부분 요거 1번, 2번, 4번은 공유를 하고 각각의 thread에는 이렇게 스택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룸에 모든 게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원룸에 방과 욕실만 놓고 이를테면 뭐 거실이나 부엌 같은 건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부엌이 오늘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사는 모든 분들은 다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자, 그래서 thread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동시에 실행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공이 날아가면 공도 날아가야 되죠. 그럼 적들이 무서워서 떨어야 되죠. 소리도 나야 되죠. 이런 거를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런 걸 하나의 이렇게 각각의 thread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실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 이거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변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우리가 크롬이나 뭐 엣지나 다 이렇게 내가 띄워놓는 게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이렇게 다 돼 있죠. 자, 그런데 가끔 왜 얘가 갑자기 먹통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였냐면 크롬에선 한 탭이 발생부려도요 다른 탭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따로국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프로세스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엣지라고 자 엣지라는 지금 요새 익스플로러가 있고 이전에 쓰였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쓰이죠. 왜 안 쓰이냐면 그거는 각각의 탭을 thread로 줘가지고요 하나가 에러가 나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거 돈 보낼 때는 크롬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쓰인 이유가 바로 thread와 프로세스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로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 나와요. 자, 멀티 프로세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에다가 PCB를 붙인 게 프로세스 제어 블락. 이따가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 그랬죠. 동시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이나 PC에 몇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 중이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일할 게 A, B, C, D가 있다. 그럼 사람 같은 경우는요, 동시에 합니다. 우리요, 밥 먹으면서 TV 보고요, TV 보면서 내일 일 계획 세우고요. 자, 그러면서 뭐, 가족들과 대화도 동시에 다 할 수 있죠. 컴퓨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 일밖에 못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기하 현상이에요. 이 D 같은 경우는 얘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 나 언제 기다려.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자, 스타베이션 현상이 나와서 뭐 HRN 알고리즘이나 이럴 때 기하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문맥 교환인데요. 컨텍스트 스위칭은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렇게 컨텍스트가 있다면 지금 라운드 로빈 형식을 쓴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끝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까지 한 다음에 프로세스 A에다가 프로세스 B로 가서 또 실행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그럼 다시 갔다가 다시 4번, 5번. 이렇게 컨텍스트가 스위칭 된다는 얘기예요. 자, 멀티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자, 실제 하고 다른 일,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A, B, C, D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D가 기하 현상이 벌어지니까 보통 라운드 로빈 기법을 써요. 타임 쉐어링으로요. 그럼 A 했다, B 했다, C 했다, D 했다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빠르기 때문에 A는 꼭 A만 하는 것 같고 B는 B만 하는 것 같고 C는 C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건 다 이런 원리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어디까지 했더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시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으나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했던 부분을 또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컨텍스트 스위칭 1, 2, 3까지 하고 잠깐 프로세스 B한테 갔다 와야 되겠다 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컨텍스트 스위칭이에요. CPU가 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전환하는 작업인데 어디 그 부분을 어디에 저장해요? PCB에 저장하는 거예요. PCB에 저장해서 놓고 그 다음에 B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U가 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전환하는 작업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제가 아직은 언급 안 했어요.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배당되어 실행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자,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봐두세요.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프로세스 제어 블럭 PCB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프로세스 제어 블럭 PCB는 프로세스 시별자, 상태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맞죠? 이전 프로세스의 상태 레지스터 내용을 보관하고 다른 프로세스 레지스터를 적재하는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세스는 트레드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이 프로세스가 단위가 커요? 트레드가 커요?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트레드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이며 스레드와 달리 주소 공간에 실행 스택이 없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앞화면 다시 가서 보시고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이고 아까 코드하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힙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스택은 스레드마다 각자 갖고 있었었죠. 그 그림에서.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주소 공간을 공유하며 독립적으로 스택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스레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계속 변주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프로세스가 내가 지금 더블 클릭을 시켜서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자,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자, 저는 뭐 워드도 실행시키고 파워포인트도 실행시키고 유튜브도 실행시키고 지금 게임도 실행시키고 여러 개의 지금 프로세스가 멀티 프로세싱이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작업을 레디 상태에 있으면 얘가 지금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너 실행해. 이 프로세스 중에 너 실행해. 자, 이걸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부릅니다. 자, 디스패치라고 부를 때 누구를 이것 중에서 누구를 실행시킬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P4SJF, Shortest Job First, 그 다음에 이게 짧은 일을 먼저 하니까 기하 현상이 발생하니까 기하 현상을 제어하는 우선순위를 둔 HRN 알고리즘이 있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기출 문제 풀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라운드 로빈은 타임 쉐어링 기법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자, 요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 이 중에서 너가 실행해 하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해요. 아까 이전 문제에서 1번 보기에서 나왔던 거였었죠. 자, 근데 여기 갔더니 만약에 라운드 로빈 기법으로 대부분 실행을 하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는 라운드 로빈 기법이 쓰여서 프로세스 1을 실행시켰어요. 딱 해서 보니까 3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돌아가. 나 이제 프로세스 2 실행할 거야. A, B, C, D, A, B, C, D가 왜 계속 바뀌어가면서 실행됐잖아요. 이렇게 오는 자, 요 작업을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선점, 시간 초과가 되면 다시 이렇게 프로세스 2가 다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프로세스 1 어디까지 해놨더라고 써놔야 되겠죠? 자, 이때 이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나 이제 프로세스 2 실행하는 거야. 이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벌어지면서 PCB에다가 이 모든 정보를 써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입출력이 필요해. 자, 이럴 때는 입출력이 발생하면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웨이트. 자, 블락 상태고요. 입출력을 기다리는 거고요. 입출력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레디 상태에 와서 이제 그 다음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프로세스 1이 한 9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라운드 로빈을 3이라는 시간으로 돌린다면 3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겠죠.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내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레디 상태에서 디스패치가 되면 러닝 갔다가
라운드 로빈일 경우에 시간이 다 되면 쫓겨났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입출력이 필요하면 일로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때 어디다 쓴다? PCB에 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프로세스 상태가 되고요.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한데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태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가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요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프로세스 1이 필요한 게 자원이 1, 2, 3인데 프로세스는 2, 3, 4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2, 3을 안 내놓으면 얘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걸 교착 상태라고 하죠. 자, 요 페이지에 있는 게 문제에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로세스 상태를 4개 상태로 돼 있다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준비 상태. 자, 실행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 CPU가 할당될 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에서 러닝으로 가는 걸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실행 중인 상태, 블락은 입출력을 기다리는 상태, 이그지트는 끝나는 상태예요. 자, 이것도 보기에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준비해서 실행으로 갈 때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것이냐, 디스패치를 어느 걸 할 것이냐는 거는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죠. 자, 대표적인 게 FIFO고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하는 건데 FC, FS하고 헛갈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두 개를 혼용해서 씁니다. 걱정하지 말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SJF예요. 가장 짧은 걸 먼저 한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 풀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HR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얘는 짧은 거가 먼저 하기 때문에 긴 거는 마냥 기다린다. 그래서 어떤 기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알고리즘이죠. 자, 요게 두 개가 많이 나오고요. 자, 라운드 로빈이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그림에서 이해하셨을 때 그 라운드 로빈으로 갔다가 선점돼서 시간 되면 쫓겨나잖아요. 다 라운드 로빈 개념으로 고정된 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교착 상태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4가지 조건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반드시 요거 4개를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4개 중에서 요 B자를 이렇게 빼놓고 그럼 되게 헛갈리죠. 선점이라고 써놓기 때문에 하지만 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 4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회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보이던스, 회피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다익스트라가 만들어서 이제 은행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제가 은행가 알고리즘의 개념은 기출문제 풀이에서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게요. 실제로는요. 회피 알고리즘을 쓰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착 상태가 이루어나게 만들어요. 그냥 내비둬요. 그 다음에 해결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 회피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방은 실제로나 그건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교착 상태 발생 조건하고 해결 방법으로 은행가 알고리즘 회피가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B하고 이거는 요약 정리에 나온 거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PCB는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의 PCB가 하고 합친 게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CB는 이런 것들을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에서 A라는 프로세스에서 B라고 넘어갈 때 컨텍스트가 스위치될 때 그걸 문맥 교환이라고 그랬었죠. 상태를 저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으로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보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역대 문제로 단 한 번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기출 문제로. 자,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호 배제 기법으로 세마포가 문제 나왔었는데요. 세마포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에서 은행가 알고리즘 있었잖아요. 다익스트라가 만든 겁니다. 자, 세마포가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별거 아니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이왕 이 페이지에 있으니까 상호 배제 기법의 세마포와 피터슨과 데커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요게 알고리즘까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호 배제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세 개가 가장 유명하니까 봐두시고 세마포는 기출 문제였었어요. 자,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다중 프로세스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PC를 켰는데 워드도 하고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개 프로세스가 지금 동시에 작업 중인데 반드시 한 사람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개념을 임계 영역이라고 둬요. 그래서 예제를 뭐로 두냐면 화장실로 둡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면 다른 프로세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임계구역인데, 자, 그래서 보통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락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죠. 똑같이 운영체제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잔액이 6만 원이에요. 자, 이 통장은 임계 영역이에요.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6만 원에서 5만 원을 인출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5만 원을 인출하면 안 되겠죠. 6만 원밖에 없는데. 자, 이럴 때 이렇게 락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임계 영역이에요.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때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잔액이 1만 원 남았어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5만 원을 이 와중에 5만 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임계 영역이고요. 이 임계 영역을 완벽하게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걸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할 때 열쇠를 가진 사람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죠. 열쇠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이 상호 배제를 지금 은행에 있는 통장처럼 임계 영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천재 다익스트라가 어떻게 세마포어 기법으로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세마포어는 이런 거예요. 임계 영역을 3개까지 관리가 가능해요. 하나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용 가능한 화장실은 3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게 2개로 표시가 됐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갔어요. 자, 사용 가능한 건 1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용 가능한 건 없죠. 자,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사용 가능한 게 하나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의 임계 영역을, 여러 개의 임계 영역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알고리즘. 이 세마포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신호에서 뭐 깃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이게 바로 세마포어거든요. 자, 너는 기다려.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 알려줘서 이름이 세마포어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낯선 용어기는 한데, 자, 그럼 세마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잔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통장이니까 얘는 크리티컬 섹션이죠. 다른 프로세스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 거는 다익스트로 아저씨가 영어권이 아니라 유럽 분이셔서 자, 우리에게 이렇게 acquire, increment라고 하면 좋은데 이제 P와 V라고 쓰인 거는 영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임계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감소한 거고요. 화장실에서 아까 개수 있죠? 하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를 사용했고 얘는 화장실에서 나왔으니까 하나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이렇게 P 함수와 V 함수로 됐고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그래서 P에서 다 사용하고 나면 V. 나 다 썼어. 너 사용해도 돼. 그래서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용은 어려운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계구역의 접근을 제어하는 것은 자, P와 V가 나왔죠. 자, 화장실이 존재하는 동안 내가 사용할 거면 화장실 개수를 줄이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개수 하나를 늘리는 거는 답은 세마포어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하고 얘기해 있는 얘기가 운영체제가 결국은 다 하나의 얘기로 돼요. 지금 멀티 프로세싱이 문제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작업하려면
램에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 그림에서 램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메모리에 그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넣는 방법이 보시면 이름이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자, 얘는 왜 페이징이냐면 책에는 페이지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똑같은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이름이 페이지고요. 왜 똑같은 크기로 잘라? 난 요만큼이 필요하고 나는 이만큼이 필요하고 다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된 크기로 나눈 거를 책 페이지 이름을 달아서 페이지라고 부르고 나는 이만큼이 필요해. 나는 또 이만큼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단위로 가변 크기로 하는 거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설명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상기억장치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의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게 뭐였어요? 책의 페이지였죠.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는 거는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1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나오죠.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개념을 또 이렇게 보기로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페이지와 세그멘테이션 이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내용을 한 번은 다 보셨죠? 페이지로 나누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나눈 거예요. 20kb로 나눴습니다. 자, 20kb 나누게 되고 A는 40kb면 이렇게 두 개가 쓰이고요. B는 16kb면 20kb에서 16kb를 쓰고 4kb가 남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남는 거를 내부 단편화라고 하죠. 자, 프로세스 C는 50kb니까 20, 20, 10을 썼고 10을 남았을 거예요. 자, 이게 내부 단편화 생겼고요. D도 마찬가지로 20에서 17 쓰고 3이 남았죠. 자, 이렇게 페이지는 내부 단편화가 생기고요. 그 외부 단편화는 뭐냐? 얘는 지금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인데 프로세스 크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단편화가 하나도 없죠. 단편화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와 D가 프로세스가 끝났어요. 나 다 했기 때문에 껐어요. 닫기에서 눌렀어요. 자, 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에서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남은 걸 우리가 외부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징에서 내부 단편화가 존재하고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외부 단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프로세스가 끝나고 중간중간에 남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얘는 지금 사용 중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10kb짜리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멀티 프로세스라 지금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갈 때 첫 번째 공간이 나 여기 24kb면 들어갈 수 있어 하고 하는 게 바로 first fit이고요. 자, 베스트 핏은 뭐예요? 24kg를 무시하고 쭉 내려가서 10kg의 가장 최적인 공간을 찾는 게 바로 베스트 핏이고요. 쭉 내려가서 이 중에서 공간이 가능한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쓰는 게 바로 월스트 핏이죠. 월스트 핏은 왜 사용해요? 왜냐하면 11kg에 10kg가 쓰이면 단편화가 1kg밖에 안 남으니까 쓸 데가 없어요. 하지만 30kg에서 10kg를 쓰면 20kg가 남으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월스트 핏이 쓰이는 거죠. 자, 얘는 이렇게 다음 중 퍼스트 핏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이 모든 게 멀티 프로세싱에서 결국은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억장치 배치 전략에는 first fit, worst fit, best fit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에서 같은 크기와 다양한 크기로 하는 거에 페이징엔 내부 단편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외부 단편화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뭐예요? 요거는 저기 내용하고 가상기억 장치하고 내용이 이어지는데 가상기억 장치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프로세스가 실행하려면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프로세스가 막 하니까 여기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는 실행이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우리가 흔히 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하드 드라이브예요.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얘 지금 작업 안 하는데 프로세스 C가 지금 작업 안 하고 있는데 얘를 잠시 보조 기억 장치에 두는 거예요. 그럼 요 공간에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 실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잠깐 갔다가 이걸 스왑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요 작업이 바로 요게 없는데 그럼 요걸 우리가 페이지 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페이지가 없는 거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바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중일 때 이 램에서 공간이 부족할 때 보조 기억 장치에 넣는 걸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고요. 페이지 부재가 여기 없을 때 여기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죠. 자,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거하고 P4하고 LRU죠. 자,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났는지 이건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폴트의 개념은 뭐예요? 잠조 순서에 따라서 내가 찾는 페이지가 몇 번 없느냐, 몇 번 내가 찾는 페이지가 없네 이렇게 몇 번 없느냐 하고 페이지 폴트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페이지 폴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가상기억장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프로세스가 작업하려면 물리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에 잠시 넣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났다는 게 뭔지 볼게요. A, B, C, D, E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를테면 페이지 폴트가 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2가 필요한데 2가 저기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1은 지금 페이지 부재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2가 물리 메모리 여기에 있어야 지금 작업이 실행 중인데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페이지 부재 보조 기억 장치에 수의 영역에 있음 이 뜻이에요. 1은 여기 보면 없다는 얘기네. 어디에 있냐면 1이란 얘기는 여기 물리 메모리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잠시 보조 기억 장치에 갔구나. 여기에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구나. 바로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페이지 폴트가 난 거예요. 자, 페이지 폴트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폴트가 났어? 그럼 자,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하고 2번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여기다 1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얘를 갖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바꿔야 되겠죠. 자, 이제는 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0이라고 쓰고요. 0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2가 들어왔으니까 주기억 장치에 있다 0이라고 쓰고 여기에 2번에 있으니까 얘를 2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0, 2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아, 2는 0. 물리 메모리에 있네. 몇 번에 있어? 2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페이지 폴트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자, 트레이싱은 어떤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메모리가 뭐냐면 지금 내가 다중 프로그래밍 이 모든 것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작업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나는 지금 내 일은 못하고 포트 나서 잠깐만 가서 가져올게 또 가져오고 포트 나서 또 가져올게 가져오고 이렇게 내가 본연의 일은 못하고 페이지 폴트가 나서 입출력에만 집중하는 걸 바로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자, 워킹셋은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페이지 폴트가 나? 어떻게 하면 페이지 폴트가 안 날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작업하는 책상이 요만해가지고 지금 내가 작업을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여러 개의 물감도 필요하고 물통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나 지금 파란색 물감이 없는데? 그러면 다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물감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긴 거를 트레이싱이라고 하고요. 해결 방법의 워킹셋이 뭐냐면 나 지금 하늘을 그리고 있어. 그러면 파란색을 많이 쓰겠네. 그럼 내가 하늘을 그릴 동안은 나는 이 색깔은 여기다가 두고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내려놓지 않겠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두겠다. 바로 이게 워킹셋 개념이에요. 세트가 말 그대로 세트죠. 만약에 내가 나무를 그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초록색 관련된 거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폴트가 덜 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나는 나무를 그리는 시간이 나무를 그리고 있어. 그럼 초록색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지금 내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핸드폰에 그 최근 통화 기록이 남죠. 내가 지금 전화 건 사람은 그 다음에도 전화 걸 확률이 높잖아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공간이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내가 걸었던 전화를 또 거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간 지역, 공간 지역성을 고려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게 바로 워킹셋입니다. 자, 이게 바로 트레이싱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개념은 어렵지만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자, 그래서 트레이싱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환 시간이 실행 시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물감 가지러 왔다 갔다 해서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워킹셋, 내가 필요한 것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치우지 않고 계속 두는 겁니다. 자, 요거 세그먼트 기법은 문제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기출에서. 이건 기출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성은 아까 제가 워킹셋 할 때 말씀드렸죠.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에서 인접한 주소를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거라 약간 배열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역성은 최근의 참작을 계속해서 만약에 포문이나 while문 같은 것을 우리가 시간 지역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로세스들 간의 메모리 경쟁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시스템 페이지 폴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페이지를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해결 방법으로는 워킹셋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프로세스 적재 정책과 관련된 설명을 틀린 거. 반복, 스택, 부프로그램은 시간 지역성과 관련이 있다. 공간 지역성은 프로세스가 어떤 페이지를 참고했다면 인접한 거를 페이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한다. 자, 이거는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반적으로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보다 프로세스 수행에 보내는 시간이 더 크면 스레싱이 발생한다. 반대죠. 뭐예요? 수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이 더 긴 게 바로 스레싱이죠. 자, 스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는 페이지를 제공해주면 폴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제가 좀 흐름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환되게 나와서도 자신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운영체제 과목은 틀리시지 마시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어려우신 분은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는 프로그래밍 또 언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필기에서는 운영체제 과목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